반갑습니다. 2021년도 영도 문화도시 연결 포럼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 연결 포럼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도시정책을 보면은 복지, 또 재생, 안전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로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잘 연결된다면 그게 바로 문화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총 5가지 세션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좀 사연이랄까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자리에 또 부산일보의 오구마 기자님이 오셨는데 2월 달에 영도의 거청도선소와 관련된 기사가 나게 되었죠. 1998년도인가? 그때 거청도선소가 만들어졌는데 조선소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이걸 문화공간으로 좀 활용해보자 해서 그간 이 거청도선소가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어요. 전시공간이나 공연공간이나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몇 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세금이 그냥 재산세, 부동산세 이런 게 세금이 원래 나왔던 것보다 3배나 많아지면서 이 공간을 임대하면 생긴 임대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공간을 더 이상 문화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라고 결정이 됐던 내용들을 기사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저희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유휴공간들을 나올 거고 이 유휴공간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또 지역사회에 많은 의견들도 있고 하는데 막상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공공이 매입하는 형태의 공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민간 공간들을 문화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거기에 따른 장애물들은 어떻게 같이 극복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번 자리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피소드는요. 너무 섭외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국내 전문가분들이 희박했고 주제가 너무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다.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여기 발제랑 토론자분들께서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포럼이 성사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가 많고 많은 또 질문들, 의견들을 나눠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포에서 오셨는데 이 문화, 도시재생 공간하면 딱 떠오르는 고민들 있죠. 젠트리피케이션, 예. 그리고 주택 문제들, 사회적 주택 문제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분이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은데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이십니다. 예,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다양한 사례들을 또 실천하고 계시는 목포의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전은호 센터장님, 네,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전은호고요. 항상 목포에서 부산으로 바로 올 때마다 참 고생하면서 오는 것 같은데, 오송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환승을 해야지만 KTX 상으로는 환승을 해야지만 올 수 있는 양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다들 이렇게 고사하시고 또는 이제 고민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센터장님이 거청조선소를 이렇게 던지면서 섭외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런 문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임시적 활용도 되게 재밌잖아요. 임시적 활용들을 막 하고 있고 그런 임시적 활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재밌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변신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막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청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의 이제 뭔가 이런 거 어떻게 해요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딱 내놓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그거를 고민해 가야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좀 같이 느끼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민,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뭔가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용의 여건들은 흔히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의 다발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은 소유하면 되죠. 내 걸로 만들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동시에 다 확보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의 활동들은 소유를 한 방에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권리도 제약받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도 나름 뭔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지속성 있는 어떤 수익이든 뭐든 이런 활동을 좀 더 해보고 싶어도 그것도 제한받고 그리고 공공에서도 이제 뭔가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줘서 사용하는 기회들을 자꾸 부여하고 있지만 그런 권리들이 특정한 주체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 현재 행정의 관점으로는 공공도 되게 부담스러운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한계들이 있고 민간의 사유의 어떤 공간들은 우리가 이런저런 뭐 기사들이나 소식들을 통해서 접하지만 좀 이렇게 뭐 내몰리는 경험들도 우리가 이제 일상 주변에서 많이들 일어나고 또 잘 활용되지 않아서 뭐 비어있고 유유한 공간들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서 쉽게 뭔가 이렇게 다가가기 어렵죠. 일단 우리 게 아니니까 그 다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동산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어떻게 대안적인 방법으로 풀어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현장에서 또는 공공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런 자산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간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산이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이제 몇 번호를 조금 뒤로 가다 보면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것들을 자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들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미래 발전의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토대로서의 어떤 이 유무형의 자산들을 누가 컨트롤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점점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어떤 이 영역들이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잠깐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 자산이라고 특히 공간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우리랑 같이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무겁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기에 사전 단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건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모이신 분들처럼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뭐 마을이나 이런 지역 단위로 가면 공동체들이 이런 자산들을
어차피 열심히 활용할 거니까 그런 자산들을 우리의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좀 가지고 와보자. 그래서 방식으로서는 온전하게 소유권을 다 가져와 보는 방식도 있고, 사용권을 가져오더라도 그 기간이나 조건들을 최대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 방식들도 있고, 그게 현재 주인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에 대한 유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권리 부분들을 가급적 좀 가져와 보자, 우리 영역.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민자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치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상으로도 계속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 기존의 사유재산 하에서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 그리고 공공이 주도해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그런 한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흐름들은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공히 얘기하는 대안은 함께 공동으로 그러한 구조들을, 권리들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운영하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또 임팩트들이 또 있어요. 내가 소속되는 경험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책임지는 경험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거버넌스 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2차적인 임팩트로 지속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곳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우리 연대한다라고 하는데 함께 좀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구현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도시에서, 지역에서 뭔가 이런 커먼즈를, 시민의 자산을, 우리의 자산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문화도시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화도시나 도시식 영역 안에서 실제로 궁극적인 목표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만족도 있지만 지역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과정들을 선행했던 사람들이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의 파급력, 경제적 파급력이나 문화적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누리려면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토대로 커뮤니티적인 또는 지역적인 오너십을 확보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시면요, 부산에서 문화활동 열심히 하고 영도에서 문화도시 열심히 하시면요, 영도의 가치가 오르죠. 네. 그러면 그 가치는 어디에 축적이 됩니까? 영도라고 하는 이 큰 자산에 축적이 됩니다. 그걸 누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자산을 공동의 소유 구조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가치들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누가 되라? 지역 안에 있는 주체들이 되라. 세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 지역에 투자를 해라. 누가? 지역의 주민이. 문화 영역만 놓고 우리 같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무형의 영역들에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공이랑 굉장히 밀접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지 않아도, 우리 하면 좀 이상하고 보이고,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해요?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하는 투자는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적더라도, 소득이 낮더라도 지역에 투자해야죠. 그러면 지역이 발전하면 투자한 것에 배당이 어디로 갑니까? 투자하신 분들한테 가죠. 지역에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되겠죠. 그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간 하나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치안강에서 이런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전에 이제 센터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보니까 유해 공간들이 고층만 아니더라도 조금 더 생겨날 것도 같고, 그런 공간을 또 활용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지역문화진흥원의 연구 보고서에 있는 한 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거청 같은 케이스가 뭐냐면 소유권이 지자체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민간의 소유인 경우였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나름의 사전적 검토 요소들을 담아놨는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그 물건이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구조나 시스템으로 그 물건이 준비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문화적 검토 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세금 이슈나 이런 것과 연계해 놓고 보면은 실제로 여기서도 17년 중단하고 19년도에 운영하면서 그 해에 세금이 이렇게 꽝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의도 다 하셨고 여기까지 막 고민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전 스토리를 많이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사용 행위가 전환되면은 사용의 규칙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얼마나 했느냐를 이제 이거 반면교사 삼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하나의 점적 공간이 사용의 기능을 상실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애초에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록문화재처럼 소유 구조는 그대로 둔 채 활용의 목적을 바꾸는 식으로 아예 지정을 하면 여기에 따른 재산세의 50%의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을 소유주분이 누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그 케이스에 딱 정확히 맞는다 안 맞는다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떠한 공간들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 공간들이 우리가 문화도시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민간 소유의 케이스들은 그런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주의 태도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이 공간을 나는 진짜 이제 나는 이 용도 끝났고 근데 또 누군가에도 팔면 또 이 공간이 지금 사용하는 이런 목적으로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이 공간을 그냥 지역사회를 위해서 신탁을 할게. 그러면 신탁하시면서 이 공간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신탁이 조금은 좀 경직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신탁하는 순간 완전히 기부가 되어져 버려요. 증여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죠. 그럴 만한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옵션들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전에 조금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면서 좀 뭔가 이 공간이 문화적으로 활용될 때 안정적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모색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공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관계하고 활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나올 이야기들은 짧게 설명만 드릴게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도 많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 앞에도 설명드릴게요. 공간의 성격 자체가 지금 대체로 이제 이렇게 퍼블릭이 소유하거나 프라이빗이 소유하는 구조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의 공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을 만들자. 그럼 이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약간 맡기는 신탁하고 위탁하고 관리를 맡기는 구조들 또는 이제 임대를 단기간 하면서 조건을 좋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은 더 과감하게 뭔가 이렇게 우리 걸 진짜 만들자, 사버리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뉴욕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자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나니까 모이자라고 해서 모인 모습이에요. 한 교회에 모이셔가지고 우리의 공간을 언제 마련합시다라고 해서 17일간 계속 펀딩을 지금 모아내기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작업을 해가고 있어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 한 채도 못 샀어. 그런데 계속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영감을 받은 팀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사실 저도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사한 것들이죠. 동네 펍이 있는데 동네 펍이 프랜차이즈화 되는 것들이 너무 싫고, 이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동네의 이야기가 그냥 날아져 사라져 버리는 게 너무 아쉬워서 동네 분들이 한 300명이 모이셔서 그 펍을 다시 동네 펍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프로젝트도 사실은 동을 떴다가 스르르 사라진 프로젝트지만, 문화공유공간 시민자산업 프로젝트 하자, 생활문화인들 모여라, 그래서 맨날 빌려서 연습하시고 하지 마시고 사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목포에서 지금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도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때 그 풀어가는 주체가 주민이라고 하면은, 그 주민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기반 터전을 항구적으로 함께 소유해서 운영해 갈 수 있는 구조들로 아예 만들어 버리자. 특히나 낙후된 원도심, 아직 외지인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할 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서 축제를 했고, 축제가 될까 안 될까 막 고민을 했음에도 우리 시민분들 많이 오셔서 이 거리, 건해산물 거리 일대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채우고 나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막 고무돼가지고 또 하자, 다음 주에 축제하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연장해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돕는 우리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르신 여기 건물, 요 가운데 건물 하나 비어 있는데 맥주집 하나 합시다. 여기 건어물 가게만 있지 맥주집이 하나 없네요. 그래서 맥주집 하자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분들을 초대해서 당일에 막 설명해드리고, 우리 협동조합 설립해 왔어요. 가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100명의 주민분들이 한 7천만 원을 모으셔서 처음에는 빌려서 하려고 했어요. 그냥 빌려서 하려고 하다가 자꾸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게 남의 집에 돈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막 넣는 과정이 한 1억 가까이 가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때부터 남의 건물에 뭘 그렇게까지, 그러면 건물을 그냥 살까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덜컥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 건물을. 그래서 재작년 9월에 축제하고 12월에 협동조합 만들고, 그 다음에 1월에 건물을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7천만 원으로 택도 없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금들을 모읍니다. 시민분들에게 온라인으로 크라우드 펀딩해서 자금도 모으고, 여러 기관들이 도움을 주셔서 매칭 자금도 끌어오고, 행안부의 또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에서도 같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7월 17일에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1층을 마을컵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 조합원 분들, 상인분들, 본인들의 가게가 이렇게 오픈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안에다가 본인들 기념할 수 있는 걸 막 해놨더니 막 지인들 데려와서 자랑하시고, 내 가게다 말씀하시고, 손님 좀 없다 싶으면 또 요즘은 5시만 되면 어르신들이 거의 그냥 출구도장 찍듯이 오셔서 맥주 한잔 드시고 대구로 가십니다. 그런 공간들 마련되어져 있고, 2, 3층 게스트하우스, 옛날 여관이었는데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마을 스테이로 운영하고 해가는 모습이에요. 이건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었고, 지역의 주민분들이, 목포 관내 주민분들이 90% 이상 계시기 때문에 펍이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조합원분들에게 10% 배당도 해드리고, 상시 10% 할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익의 일부는 지역 축제, 지역의 어르신, 청년들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적립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건매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로 이 협동조합이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소소하지만 마을의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분들 300여 분이 함께 투자해서 마을 극장을 되살려내는 사업들, 온라인 상에 요즘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런 프로젝트들 많이 하니까 각각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간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 조금은 더 나가면 이 캐스트라고 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문화예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목적으로 공간들을 하나씩 비어있는 공간들을 매입해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펴는 조직인데,
이렇게 그냥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수동적으로 문화예술을 하면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좋으니까 공공에서 여러 예산들 문화도시 같은 거 해가지고 사업하니까 공간 만들어주겠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좋은 활동하고 재밌다 이러고 하면은 또 다른 사업도 만들어주면 또 거기 가서 재밌다 하겠지. 뭐 이런 방식의 수동적이고 시혜적 활동을 하셨다면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에 오래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뭔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의 전략으로 공간들을 그 공간이 있으면 사실 굉장한 변화들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공간 앞을 그냥 안 지나치세요. 뭐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주우시고요. 소독하실 때 본인 집 하시다가 우리 집 앞 건맥터까지 와서 소독해 주시고 공사기간에도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오셔서 감독하시고 막 이렇게 참견하시고 하시거든요.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 자기의 자산을 소유하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주민으로 변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도시생활하면서 주민이 주인입니다. 오셔서 주인처럼 뭔가 참여를 독려하고 뭘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죠. 이렇게 하나 본인 우리의 건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관심 갖지 말고 하지 말라 하셔도 오셔서 참여하세요. 그러한 오너십, 문화시민의 오너십을 갖는 문화자산들을 만들어가는 경험들이 클 필요도 없어요. 작게 하시다 보면 저런 거대한 것들도 우리의 진짜 제대로 된 권리 다발들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험들은 이렇게 작지만 작은 경험들 모아내 가셔서 정말로 도시의 주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주요한 지속 가능한 거점 공간들이 부산에서 많이, 이 정도에서 많이 만들어지기를 응원하면서 발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하고 궁금한 거리들이 많은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토론자분들까지 하고 나면 이건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또 질문들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대한 제가 패저손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내가 함께 투자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실제 또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탁이 됐든 임대에 대한 어떤 조건을 걸든 부동산 개발 주식 회사 같은 형태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사례들도 설명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많지만 나중에 또 이야기를 또 더 많은 질문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또 제주도에서 오셨죠. 예, 원래 그 문화빈축기지 기지장님이셨고 서울의 창작공간의 금천예술공장의 총괄 기획자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 서귀포의 문화도의 센터장님이신 유광준 센터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서울보다 제주도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비행기 타고 금방 부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앞서 전도로 스님도 얘기 주셨지만 주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밤을 고민하다가 해법을 찾을 수는 없고 그 대신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의 이제 실마리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좀 두세 가지 사례를 같이 좀 얘기를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물리적 재생하고 문화적 재생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갈림길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물리적 재생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가 많은 예산을 통해서 공간을 재생을 하면서 이제 민간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물리적 재생은 좀 더 오늘 주제인 의무적 활용 또는 다양한 어떤 사용법들을 만들면서 그 도시의 미래의 공간들을 재구조하는 과정들을 만든다는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의 핵심적인 주체가 기존에 어떤 중간 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가 기관이었다면 그러한 흐름들이 좀 시민 주체로
옮겨가는 것이 물리적 재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기획자나 예술가들이 새로운 어떤 역할론,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화비축기지는 임의적 활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 과정을 거치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한 4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그 왼편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산이었어요. 이게 작은 한 해발고도 한 99m 되는 작은 야산이었는데 그때 이제 좀 어떤 뭐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또 초기 이제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 197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좀 민간 어떤 긴급 시에 석유를 비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차산하고 매봉산 두 군데 있는데 아차산 아직도 있어요. 있고 지금 이제 여기 그 매봉산 아래 공간들을 탱크 5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이 2002년도 저희가 한일 월드컵을 준비를 하면서 월드 경기장 500m 안에서 바로 서울에 가시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길 하나 건너면 문화비축기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비축기지는 그때 뭐 고골시장 때였는데 과학박물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개관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적 이유, 이제 공기의 이유를 통해서 그때 이제 그 계획은 취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4년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건너편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CJ나 여러 좀 기업들이 제안도 있었고 한 2천억 원 정도의 한 지하 한 3층, 지상 6층 정도의 복합 멀티미디어 컴플렉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마포구뿐만 아니라 은평구 그 일대 주민들이 원했던 게 저쪽은 난지도를 재생해서 공원이 많은 지역이니 좀 더 문화시설이 있으면 훨씬 그런 이제 이제 시민의 질이 높아지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광장은 좀 정치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비축기지는 서울광장보다 한 2.7배 됩니다. 중앙의 분화마당은 이 공간을 좀 문화적인 공간으로 하자는 좀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특이한 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건축 공모를 하게 되면 건축가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화계획자를 포함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설계 그대로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발생되는 필요와 그리고 재생 같은 경우 문제 해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계속 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진화시켰다는 좀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에 탐험 워킹그룹과 탐험단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한 17명 정도의 거기에서 활동하던 비빌기지의 주체 그리고 마포구의 여러 사회적 경제라든가 예술 주체 그리고 재생이라든가 기획 관련 전문가들이 17분이 탐험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공간들을 공사 전에 이제 탐험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는 게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한 15m의 5층 높이 건물이에요. 직경은 한 38m 정도 이제 되는 탱크인 거죠. 탱크를 재생을 해서 안에 보시면 저렇게 탱크 안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것을 시민의 장소로 재생을 한다는 목표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문화비축기지라고 정하게 됩니다. 서울문화비축기지인데 그래서 이제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이라는 좀 고고학적 건축이라는 당선작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5개의 탱크를 해석을 하고 새로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임의적 활용이라든가 위탁자산, 공동체 자산 여러 이제 단계적으로 갈 때 문화비축기지는 이제 공공에서 민간과 결합을 하고 민간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한 방식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떤 설계를 하고 시공한 다음에 운영 주체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구성 단계부터 운영할 수 있는 기획자, 그게 앞서 얘기한 탐험단인 거죠. 탐험단 그룹과 같이 내용을 고민하겠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탱크 1번 유리 파빌리온 건물이고, 탱크 2번은 야외 공연장입니다. 탱크를 해체하고 공연장으로 만들었고, 탱크 3번은 원형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미래유산 제도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한 420개의 근현대 유산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돼서 이제 영구히 보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요. 탱크 4번은 이게 이제 가장 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까 그 해조성소의 그런 느낌처럼 실내 공간을 직경 38m, 높이 15m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연장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탱크 5번은 이야기관, 스토리텔링관이고요. 탱크 6번이 1번, 2번을 해체를 해서 6번으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사 중의 모습인데 좀 여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왼편에 아래쪽 부분에 뭐 그냥 이것저것 건물들이 모아진 데가 있어요. 이 컨테이너 지금 한 19개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이슈가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공간은 2012년도부터 그런 뭐 부산에도 업사이클링을 하는 예술가도 있고,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도 있잖아요. 우연하게 돌아다니다가 저 공간을 봤는데, 그때는 방치되면서, 방치되면 뭐하니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럭이라든가 대형 트럭 또는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거기 옆에 이제 조금 이제 공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공지를 활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건 불법적 활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임의적 활용이지만 법상으로는 좀 불법적 활용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불법이라는 것도 서로 이제 상호 이해될 수 있는 선안에서 이제 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자료에는 좀 이름이 명기돼서 빠져 있는데, 문화로 놀이자라는 그룹이 이제 여기를 이제 점유해서 다양한 폐 목재를 활용한 이제 그 가구를 만드는 회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회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이런 컨테이너 4개를 만듭니다. 4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그게 케이스가 돼서 지역의 중부발전이라는 발전소에서 컨테이너 5개를 추가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9개가 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밀기지라는 이름으로 한 30여 개의 단체가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1억 정도 예산으로 10개의 컨테이너 동을 만들게 돼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청년 주체들이 지역의 재원들을 모아서 저 공간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비밀기지라고, 이제 요거 이제 공사 막 들어갈 때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문화비축기지를 약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우리 주체성들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비밀기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게 10월달 행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에서 보면은 뭐 항상 평범한 자연이지만 서울 안에서는 되게 드물기 때문에 저런 산들을 탐험을 하면서 이제 그 베지테리언과 함께 여러 식물들,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 치킨을 거기에 안에 만들어서 같이 도시의 청년들이 밥을 해먹고 거기 안에서 같이 일을 만드는 작당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되면서, 지금도 얘기를 해보면 지금 깨끗해진 비축기지의 공간보다, 지금 상암 소셜박스라고 부르는데 그 공간보다 저 때의 경험들이 더 많은 에너지와 삶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가지게 했다라는 얘기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쉐라든가 이런 농부시장 또는 이제 뭐 라라 미디어라는 어떤 미디어 그룹 또는 이제 홍대에 있는 밴드들이 저 공간에 모여서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이제 서울 사회혁신 포럼에서 국제 포럼을 할 때 하나의 이제 장소로서 소개를 하게 되고, 저도 여기 참여를 했었어요. 이제 틈틈이 책방이라고, 제가 이제 책이 한 2,000권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기부를 하고 여기 안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 책으로 좀 많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의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공간을 사용하라고 누구도 허가해 주지 않았고, 공공공간을 사용함으로 해서 공간의 가치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여기 있는 주체들이 아까 앞서 탐험단 17명 탐험단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여기 있는 주체 한 7분 정도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그동안 비빌기지에서 가졌던 그 경험을 문화비축기지에 같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비축기지의 컨셉이 이름은 지어져 있어요. 자, 여기는 문화공간이다. 이름도 문화비축기지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자, 여기는 주변에는 생태적인 건 많으니 여기는 문화가 있는 창조적 공유주의자 공동체 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컨셉을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모이신 분들과 마포구의 예술가들과 기획자들과 서울시의 이제 멀리서 온 기획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기지장 하면서 사업 계획에 첫 해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여드릴 기관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워킹그룹이 운영하는 구조를 비밀기지의 하나의 그런 임의적 활용의 계기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과 뭐 서커스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지역의 기획자들이랑 뭐 우아한 연구소 프로젝트라든가 텐트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험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현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 부지라고 표현하는 비밀기지를 결국 상암 소셜박스라는 걸로 다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재생을 할 때 그 공간을 이제 푸른도시국과 사회적 경제과가 엄청 텐션이 있었어요. 회의를 한 26번 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26번 하면서 그것을 푸른도시국의 사회적 경제과로 재산관리관을 이관하고 300평 정도를 기부 체납 방식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한 15명 정도의 사회적 기업과 단체들이 돈을 모아요. 한 8천만 원 정도 모아서 그 컨테이너 건물을 다시 짓고 그것을 5년 후에 기부 체납 방식하고 5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되게 이제 그 공유재산법에 의한 이제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만 원 정도에 이제 컨테이너당 10만 원 정도의 이제 사용료를 내고 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비축기지가 이런 어떤 석유 이외 전환기지라는 것들을 목표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 앞서의 비밀기지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현재도 같은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비축기지의 모습이고요. 거기 이제 저기 보시면 오른편에 요 길게 저기 주차장 옆에 있는 게 새롭게 만들어진, 아까 왼편에 있었잖아요. 오른편으로 옮겨지면서 상암 소셜박스로 재생을 해서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문화비축기지 1번, 이제 이렇게 2번 건물들이 재생이 돼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이것을 이제 시민들이 기획하는 것으로 이제 지역의 기관과 단체가 하는 것들을 주로 하게끔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인데,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게 이제 상암 소셜박스 아까 이제 내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 주체들이 안에 있으니까 같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태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마르쉐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마르쉐가 좀 더 유명한 이제 그 시민시장 중 하나인데, 마르쉐 분들이 모두의 시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민간의 경험을 활용을 해서 모두의 시장이라는 공공시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제 시장들을 열고, 앞서 문화로 놀이장은 수리병원이라는 게 또 특허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역의 수리기술자분들을 모아서 칼도 갈게하고 우산도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문화비축기지의 이제 과정에서 이제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실제로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2019년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7년의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동안 거의 많은 미팅과 많은 어떤 세미나와 이런 것,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의 공간들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발전시킨다라는 건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되게 이게 6만 5천 평이라는 큰 어떤 문화비축기지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되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제가 보기엔 항상 어떤 게 잘 되면 행정에서는 우리가 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화비축기지는 비축기지와 비빌기지라는 걸 동시에 봤을 때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리카는 세계 도시상의 핵심적인 대상지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거기가 되게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SNS 홍보가 많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민간협치위원회라든가 협치시민이라든가 협력시민이라든가 자원활동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공간의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제안하는 플랫폼들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의 공간으로서 모두의 시장, 그리고 이제 생태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가 여성영화제라든가 서울 서커스 캐바레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력을 해서 사업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주시 대정읍에 있는 통조림 공장입니다. 문화비축기지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산도 크고. 그런데 저도 이제 마포구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가보면 그때는 진짜 막 어수선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하나의 임의적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를 했다면, 이거 이제 대정읍에 있는 통조림 공장인데, 대정읍의 도시재생 성장지원센터에서 이거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면서 매입이 안 되면서, 통조림 공장에 있는 주인이 그래서 무상으로 약간 임대를 받고 사용을 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기업발전소라는 이제 부모님은 나비정원이라는 저 카페를 하시고, 이제 따님은 결혼을 해서 기업발전소라는 걸 운영을 하세요. 이제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그 문화 아카이브를 하는 그룹인데, 그 그룹이 얘기를 해서 지금 작업실이자 사무실이자 지금 점점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세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뒷부분에 얘기 드릴 텐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이제 매개자가 있을 때 잘 운영이 돼요. 서로, 왜냐면 1대1일 경우에는 뭐 서로 이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 어떤 걸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 중개인이 있거나 공증을 받는 이유가 제3자를 통해서 하나의 약속 체계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간도 그런 방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주의센터가 지금 있는 관계를 더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거라든가 이제 정책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데, 영국에 이제 민화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09년도에 공동체 이익 회사를 만들어졌어요. 뭐 영국의 로컬리티라든가 어셈블리라든가 여러 이제 시민 자산화라든가 이런 것 여러 그룹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부산에서 이제 고민 중에서 이제 좀 미래를 앞두고 본다면, 그 많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본다면은 민화일이 좀 참고할 만한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도와 조례를 통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몇 가지 이제 제도가 있어서 문화비축기지도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영국에는 공실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임대 수입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의 보유세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공실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비워두는 건 뭐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민화이라는 회사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개 지역에 24개의 빈 건물들을 이제 재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2010년에. 그래서 이제 2015년에 그래서 예술가 600명, 한 23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본다면 아까 그 조선소라든가 다양한 어떤 폐 공장이라든가 폐 시설들도 직접 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어떤 이것을 정책과 매개하거나 제도화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좀 더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하나의 민간의 회사 차원에서, 민간의 어떤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빈 건물이나 어떤 그런 폐 산업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해결법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동네문화 카페로 지역에 뭐 카페라든가 책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60억 정도 예산으로서 시민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은 또 그런 예산은 없어지잖아요.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 비판할 수도 있고, 시혜적 정책에다 비판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는 이런 것들을 좀 과도한 정치적인 견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례와 제도에 기반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커밍 순 클럽이라는 것이 이제 비어있는 작은 슬럼화된 공간을 이 민화이라는 공동체 이 회사가 임대를 받아서 시민들의 정치와 종교적인 거 빼고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것들을 다양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부분들은 3개월 쓸 수도 있고요, 6개월 쓸 수도 있고, 그러다가 활성화돼서 이 임대가 나가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공간들을 최대한 시민들이 문화적인 이유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사례일 텐데요. 이 부분이 좀 부산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 드렸고, 일본의 요코하마 덴카트라든가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오늘 또 같이 좀 제도적인 어떤 장치에 대해서 토론할 때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밤 잠을 못 자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자주 등장한 단어가 이미적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주로 이게 뭐 민간 공간이가 됐든 공공 공간이 됐든 공간의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쓰임새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쓰임새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관에서 진행을 하면은 설계 다 끝나고 운영 주체를 찾는 경우들이 태반이기도 하고, 또 민간 같은 경우들은 임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들이나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용도를 변경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 7년이라고 하셨죠. 7년간 계속 이거 한번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고, 저거 한번 해볼까? 하다 보다 그게 되면서, 그러다 나중에 우리 다 모여가지고 뭘 해볼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 개념으로 해서 이걸 임대받는 방식들도 나아져 갔던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포럼을 보시는 우리 시의원분들, 구의원님들, 임의적 활용 방안의 어떤 제도적인 베이스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영국 사례들을 해주시면서 저희 부산에서 고민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토론자분들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토론자분께서는 지금 뚜따뚜가 운영지원센터장님이시고, 이 아까 자산화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리 정면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나요? 네, 들어가죠. 네. 좀 크게 해주시면. 네, 소개받은 정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민했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저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대상이 없이 그냥 허공에 던져진 토론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이게 그 공공공간, 문화공간, 공공공간이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맨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과연 공공이라는 정의가 뭘까라고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고 나니까 오늘 발제하신 내용의 그 스타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페이퍼 저를 보지 마시고 나누던 유인물을 보시면 그 첫 번째 공공성의 정의에 대해서 그 앞에 발제하신 두 분의 그 발제에 대한 그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이라는 공공, 그 첫 번째 공자와 두 번째 공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서. 첫 번째 공은 행정이나 국가에서 하는 일, 정보의 일이라는 뜻이고 사전적으로. 두 번째 공은 그 같이 한다는 뜻의 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은 행정의 일, 두 번째는 시민들이 같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다르죠. 저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퍼블릭 커먼 다 합쳐진 게 공공성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행정에서 하는 일을 공공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민사회도 하는 일도 공공성이라는 말로 충분히 포장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공성이라는 뜻 자체가. 그리고 이 공공성이라는 뜻 자체 안에 커먼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전에는 오해의 소지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럿이 모였는데 일부가 모인 여럿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에서 예전에는 논점들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뒤에 현대적으로 그 공공성이라는 이름들 그 개념들을 지금 펼쳐보면 공적 공공성, 공정적 공정성, 공익적 공공성, 공문적 공공성 이 네 가지 공공성이 가지는 네 가지 특징 현대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적 일이라고 하는 특히 공간에 대한 사업들은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일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보편적으로 관련된 공익적 측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접근이 가능한 공정적 측면의 공익성 그리고 문화적 측면 으로 공론적 자율성을 강조한 공익론적 측면 이렇게 그 공공성이 가지는 네 가지 측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공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나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처럼 그 공익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던 공공성, 공공공간, 공공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확장과 다양성을 통해서 주체들이 확장해 가고 있다. 그 확장해 가고 있는 중에 그 다양한 주체들과 얼마나 그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그 방법론을 찾아가느냐가 우리 지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기준이라고 다시 돌려 말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처럼 시민들 주체와 그 행정이 얼마나 이렇게 토론하고 그 공공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들이 앞으로 주어진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되풀이되지만 그 행정, 시민단체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눠진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공론적인 의미로 이거를 확대해 가야겠다라는 공공성을 확보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 쭉 하고 오늘 주제가 된 그 민간 공간의 공익적 아까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공익적 측면의 활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네 가지 숙제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변화해지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잘라서 이건 사적 공간, 이건 공적 공간으로 말할 수 없는 공간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다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공익적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적에서 이제 공론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행정이 그 소유하고 있는 공간들을 얼마나 그 주체와 다양한 주체와 협력과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소유권은 공에 있겠지만 공익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의 가치나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공정적 측면에서 그 합의의 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거치냐에 따라서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천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체가 다양해지고 관리 운영과 그 다음 지속 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나 토론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우리가 이 사회가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발제하신 부분들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기 맨 끝에 적혀 있죠. 여기 기초연구에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따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를 이번에 하면서 여러분 공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 문화 공간에서의 성격은 문화 공간은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커뮤니티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문화 공간의 의미가 있는데,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게 강조되긴 했지만, 공공공간은 문을 닫아버리고 갈 데가 없고, 이 민간 공간이 그런 그나마 이어지는 이 커뮤니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기능이 민간이 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서 아마 진짜 이번에는 전환적으로 이 문화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공공이 아니라 민간 공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전환적 시점에서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정면 토론자님께서 말씀이 그 공간의 어떤 성격들, 공익적, 공공적, 공론적 성격들을 보면서 이 민간 공간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공간 가지고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마 우리 김재승 팀장님 말씀하시면 답답한 일들, 여기서 다 오픈해서 말 못하지만 좀 답답한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지금 부산도시재생센터의 비콘 운영 TF 팀장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고생 이수였던 거랑 뭐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토론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재승 팀장입니다. 고윤정 센터장님께서 아까 다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에 이제 말씀해주신 발제자분들의 이제 시민 참여를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문화공간에 대한 가치는 최근에 이제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문화공간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문화를 제공해주시는, 컨텐츠를 제공해주시는 분들하고 그걸 소비하고 향유하는 분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마켓으로서의 기능을 첫 번째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 가치를 가지다 보니까 문화 공간들이 최근 이제 공공에서 주도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비콘 그라운드도 이제 그런 시설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공공에서는 부담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모든 시설에 이제 운영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니까요. 결국 운영비가 계속 투입돼야 된다는 것은 이 공공시설, 문화시설이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 통념상 문화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공공재로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유료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인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저희 이제 비콘 그라운드에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유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할 수 없는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예산 문제 상황 때문에 실제 이제 제대로 된 예산을 받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하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임대해준 공간이라든지 대관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뭐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속된 말로 똔똔도 안 되는 상황. 똔똔이 아니라 뭐 손익분기점이 0이 아니라 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돼야 되고 그런 공간은 자꾸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고 제대로 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공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간의 운영을 얼마나 더 어려울까? 거청준 선수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공공에서 계속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는 참 필요하고 절실한데 공공에서도 잘 안 되는 이 운영이 민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컨텐츠가 뭐 약하다든지 퀄리티가 떨어져서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통념이 아직까지는 유료 소비에 대해서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시설들을 조금 보면 지금 이 공간처럼 커피숍이 메인이라든지 뭐 판매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을 통해서 부수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든지 또는 뭐 기업이 다른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아주 큰 기업이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운영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비콘 그라운드가 위치해 있는 망미동에 보면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문화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 시설도 아직까지 그 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운영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뭐 그 운영을 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강의를 나가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부수입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지 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내가 재밌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 본래의 목적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청준 선수도 마찬가지죠. 수익은 나지 않는데 재산세는 확 늘어나 버리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뭐 사실은 제가 그 소유주분을 만나뵌 적도 없지만 그 시설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수익을 이루고 싶으셔서 문화공간으로 제공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공간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시고 가지고는 있고 싶은데 당장의 특별한 활용 목적은 없고 그 공간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고 하니까 제공해 주던 것이 오히려 폭탄으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지원 정책 또는 제도 개선 이런 쪽으로 운영을 좀 더 부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슈가 됐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죠. 특별히 문화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왜 감면해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많이 연구하셨던 분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공공시설들이 사회적으로 제공해주는 가치가 아주 높다라는 것들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시설이 생기면 그 일대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시설이 생기면 주변의 카페라든지 이런 곳의 매출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하나의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꼭 그 해당 시설이 아니라도 주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는 지자체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또 국비로 들어가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해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려고 하면 지방세법이 바뀌어줘야 되고 국세법이 바뀌어줘야 되죠. 그리고 또 내 건물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뭐 상가 임대차법도 바뀌어야 되고 너무 건드릴 것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법들을 건드려서 뭔가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뭐가 있을까? 특별법이겠죠.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재 있는 특별법들 중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조금 이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물론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라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은 지정하는데 그렇게
일은 아니거든요.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정을 한다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노후도라든지 쇠퇴도라든지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만 재생특별법을 재생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특별건축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수적인 목적을 해야 되는 건물의 추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건립 확대 지원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허브에서 융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금융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법인세, 종부세, 재산세가 감면되고, 그러면 그걸 아무나 해주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영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업을 한 경우가 있죠. 삼재니움이라는 민간단체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제한을 통해서 도시재생구역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결국 거청조선소가 이제 재산세에서 큰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재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지만, 건축주가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예를 들어 거청조선소를 제공해드리고 이제 무상이라는 조건은 붙습니다. 이제 영도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영도구가 해당 시설을 1년 정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1년 이상이라는 기간. 그 조건이 맞으면 재산세는 감면이 아니라 아예 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소유주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올라서 1억 2천 정도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존에도 한 4, 5천 정도 나오고 있었을 테니까 만약에 나의 수익이 4, 5천을 넘지 않는다면 그 4, 5천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무상으로 좀 받고, 예를 들면 영도 문화도시센터 같은 곳에다가 관리 위탁을 줘버리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단편적으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문화도시센터 같은 이런 기관들이 지역 내에 그런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들을 좀 찾아내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뭐 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해당 문화도시과라든지 이런 부처하고 이야기를 해서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내게 된다면 단편적으로는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고민이 사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아닐 것이고 앞서 많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모델을 찾아내고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단계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본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약간 되게 쪽집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게 되었는데, 아마 많은 그간의 고민들을 해보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지원 특별법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센터나 지금 문화도시센터 같은 곳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식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우리 앞서 발제 토론자 하셨던 분을 말씀들을 이어가면은 어떤 매개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이나 역할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좀 받아볼까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말씀하신 내용 제가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김재승 팀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비콘 그라운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콘 그라운드 이전부터 이제 그 고가도로 밑에는 상당히 이제 좀 매력적인 공간이었고, 비콘 그라운드가 도시재생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을 근처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거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좀 이게 실제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비콘 그라운드 오픈하는 시기하고 이제 좀 안 좋았지만은, 그러고 제가 한 몇 달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갔을 때는 그 주변에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상당히 주변이 이제 되게 이제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가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 보면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전에부터 궁금을 했던 게, 그 비콘 그라운드가 그 운영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미 주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커피숍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다 계획을 두고 이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니까 주변 상권들이 이제 또 그렇게 조금씩 드러나게 된 건지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비콘 그라운드가 들어서기 이전에 교통 여건은 참 좋죠. 주변에 이제 기존의 재래 상권 이런 것들이 존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인의 문화 공간이라든지 주유차장 이런 것들을 주로 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우리가 이야기한 수익 구조가 안 나오는 비교적 집가가 낮고 임대료가 낮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비콘 그라운드 계획이 되면서부터 커피숍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이고요. 비콘 그라운드의 설립 계획이 발표되고 임대료가 2배 정도 뛰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분 질문이 잘 안 들린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비콘 그라운드에 지금 운영치는 상황들을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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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도 있으신데, 그 앞서서 일단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할 거라서 미리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번에 포럼은 어쨌든 해보겠다. 네, 그냥 포럼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당장 뭐 하나더러 해보겠다라는 작정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네, 단기, 중기, 장기로 3건씩만 조금 말씀 부탁드린다는 거. 저희가 바로 요거 가지고 이제 비전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건 정도 말씀 부탁드린다는 거 하면서 질문을 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에서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실은 이 유휴 공간들, 빈집들, 그리고 뭐 건물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에 문화적 도시 재생으로 밀양 시내 원도시만에 6채의 집을 작가들하고 함께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비어진 완전 폐허였는데, 그 공간을 조성하고 지금 만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들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다른 유휴 공간들도 인근으로 해서 이제 무상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벌써 2년이 넘게 지난 상황이고, 무상임대를 5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어쨌든 주위의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간을 5년 이후에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처음에는 그냥 무상임대 5년 이렇게만 생각하시다가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집값이 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완전 폐허였던 그 동네 처음 갔을 때 150만 원 평당 하던 게 지금 한 250에도 안 판다고 하세요. 그래서 뭐 시민 자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시 매입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지금 집값을 그런 식으로 올렸을 때 시민의 그러니까 거기서 입주한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후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무상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뭐 비용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인데 5년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뭐 방안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지를 조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몰랐었거든요. 재산세 면제된다는 거.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한테 무상으로 해줬던 집주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찾아가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질문 2가지였습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무상임대를 민간이 갖고 있는 곳에 무상임대를 했더니 집값이 오르고 나중에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고민, 그다음에 이 공간을 계속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전은호 센터장님 모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센터장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김재승 팀장님께서 그 재산세를 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다가 지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때, 조금 이게 이제 좀 민감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미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대치들이 많이 올라가셔서 가격대도 주변에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좀만 지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시점상으로는 좀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왕에 할 거면 빠르게들 시도하시면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단순히 자산화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가 선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역의 재생이나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공간의 지속성이 필요하니까 이제 자산화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모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방향성이 무조건 다 반대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공공을 파트너로 삼고 공간의 활용을 지속성을 같이 고민하듯이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자기 공간이 지역을 위해서 잘 활용되어지면서도 본인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포에서도 비어있는 공간 초기에 한 10여 채 정도가 이렇게 좀 관계를 통해서 확보가 돼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거 내가 좀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쓰세요라고 이렇게 다시 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임시적으로 열심히 쓰고 있는 단계인데요. 쓰다 보니까 어떤 공간들은 위치도 좋고 거기에서 좀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어서 사업체 형태로 그 공간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로컬 편집숍을 막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진입을 할 때에는 이제 건물주분하고 무상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맺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맺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뭐 일단은 제도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조건들은 보호받는 공식적 단계로 이제 접어들면서도 그동안은 건물주분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또 못 드렸는데 사용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런 이제 유형들이 좀 이렇게 다양화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하나로만 이렇게 딱 잡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자산화를 위해서 좀 타겟으로 삼을 공간을 몇 개
잡으셔서 그렇게 시도를 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여기저기서 관련된 정책 상품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모색해서 시도하시다 보면은 좀 이제 가능한 자산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생의 방법으로 건물주분하고 우리 이제 이 문화도시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진화하면은 이제 마을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같이 기획도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공간을 더 확보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가는, 그래서 기존에 공간을 소유하고 운영하셨던 분들의 이 어떤 그 이렇게 습성 같은 것들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놓고 언제 오르지 하고 이렇게 기회보고 팔고 뭐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소유하고 사용해 보는 것도 되게 이거 재밌는 일이고 서로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소유자로 하여금 이제 진짜 커뮤니티 오너십을 갖게 하는 그런 변화도 저는 문화도시 차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예, 법적 문구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비과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1년 이상 명시되어 있느냐, 지자체가 가지고 온 게 맞느냐 이것인데, 결국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 세무 담당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까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으로 사용해서 재산세를 비과세로 줬다든지, 어떤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했을 때 줬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도시재생에서 어떤 거점 공간으로 활용 사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제 어쨌든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계신 거니까 도시재생 문화도시 담당 부서하고 세무부서가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원 판례에 보셔도 공원이나 도로 용도로 사용했을 때 비과세가 된 경우들은 있습니다. 아마 스터디가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도 하나 말고 다양한 전략, 지역의 상황에 태도의 다양한 전략, 그리고 상생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재산세 감면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자체랑 꾸준히 논의해 나가면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유튜브의 어떤 그 댓글들도 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동불 주먹님, 오늘 포럼 주제 너무너무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한결같은 삶 선생님, 시위원님도 오셨군요. 아니요,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강상구 선생님, 서울 양천에서도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송준학 선생님,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주훈님, 문화도시 너무 어렵네요. 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어려우면서도 재밌고 감사하고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조금 주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조금 드는데, 민간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공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공공에서 충분한 투자는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근데 다만 이제 공공에서 이제 이런 공간을 마련을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개 입찰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문화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들은 그 공간에 대해서 그 동선이든 뭐든 활용도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설계를 다 해버리고 야, 이 공간 사용해. 이게 정말 매력도를 떨어지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로 LH에서는
그 민간 매입 약정 방식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지으면 LH에서 그걸 그대로 사주는 사회주택을 사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 공공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어떤 중간의 해결책으로 매력도는 충분히 살리고 그 공간을 운영할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반영되는 반면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공공에서 매입 약정을 해주시는 방식으로는 뭐 문화 쪽에서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LH 건은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진행할 때요.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을 짓고 분양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LH가 분양 시 매입 확약을 해줘서 이제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들인데 문화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활용도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LH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서 집의 그 이제 용도가 우리는 또 다른 용도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의 조금 활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공용공간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용도의 어떤 활용 공간을 뽑아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약적인 게 좀 있어 보여서 예,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발전하려면 그런 거죠. LH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뭐 이렇게 문화 쪽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문화 공간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조성을 하고 본인들이 사업성, 그러니까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부분을 떼어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공공이 그 부분들을 좀 매입 확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사업성을 보완해주면 민간의 창의적인 공간 조성이 우선 천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요 관련된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식이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하나만 생각했었는데요. 네. 아니, 당장에 나와 있는 방식들은 없는 거고,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맞는 방식들은 없는 것 같고, 설계를 해서 넘긴다, 공공에서 구입한다, 이 개념에서 이게 빠진 것들이 좀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공익적인 장소, 공론화된 상황에서 어떤 장소를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모두가 필요한 공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론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고 한쪽이 수직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만들어가는 공간들이 그런 매력이 사라지고 나중에 이상한 공간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지만 좀 더 깊게 공론화해서 마련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또따또가 창작지원센터에 있는데 또따또가는 원도심에 지금 한 80개 공간을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른 이야기로 80개의 공간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상을 안 줘요. 80개 임대료가 얼마인데 중구청에서 모른 새 하고 있어요. 지방세를 우리가 다 내고 있는데 또 그 80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그 주변이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집세들이 오르는 거를 센터 직원들이 그 집의 그 주인들이랑 안면으로 뭉개서 집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공간이 좀 활성화되면 집세도 올라가야 되고 그럼 저희들은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자리를 바꾸려면 거점 공간들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밀양의 이야기처럼 거점 공간도 있어야 되고 가격이 올라서 또 이게 건물의 형태가 바뀌면 또 빠져주기도 해야 되고 하는 장기적인 사실은 계획을 잡고 거점 공간을 매입하고 운영해야 될 공간과 활성화시켜서 그 주인들이 그 다른 용도로 쓰겠다면 빠져줄 공간에 대한 사실상 내부적인 그 논의들이나 계획들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선의만 요구하면 상대방도 그 이익이 있어야 되는 과정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저는 그 집주인이 창조주보다 위라면서요.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그 큰 도로변에 있는 건물 주인께서 다음에도 또따또가를 하면 우리 건물을 임대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의를 가진 주인님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면 좋은 방법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이제 여러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 그 망원동에 어쩌다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미 서울시에서 사회투자 기금, 사회투자 주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뭐 건축회사나 사회적 기업이 그 이제 공간을 매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출을 거의 한 꽤 높게 해줘야 한 뭐 80%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어쩌다 가게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홍대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맘상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계속 지켜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이제 철학을 가지고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물레동에 안테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도 공간에 눈을 뜨면서, 그전에 그냥 디자인이라든가 기획하는 어떤 이제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물레동에서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면서 앞서의 이제 그 건축회사의 사례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면 한 5, 6년 전에 봤어요. 그런데 뭐 그 어쩌다 집, 어쩌다 가게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가는데, 거기도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고 있고,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5, 6개 지금 버전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부산시 안에서도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도 있겠지만, 서울시처럼 좀 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고민 안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제도를 준비하고, 그것을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부산도시재생센터에서도 오셨고, 우리 구청의 주무님도 오셨고, 아까 북구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예, 앞서 제가 미리 고지드렸던 질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이건 상상이죠. 지금 2021년인데, 하는 2024년도에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역에 어떤 의미 있는 문화 공간이, 유휴 공간들이 있다. 그런데 세금 문제도 있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들도 되기도 하고요. 이후에, 사용하고는 이후에 대한 부분들도 어쩌면은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지금 3년 전인 지금부터 단기 또 중기 장기 차원에서의 준비를 좀 해가면 좋을까? 요걸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더 상상력이 가능하다면은 부산에서, 영도에서 요런 좀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 중기, 장기. 네, 꼭, 네. 중기, 장기가 애매하시면은 뭐 중장기는 묶어도 되겠지만 단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올해라도 할 수 있는 것들과 조금 시간이 걸려서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맞는 매가 맞죠? 아유, 네, 그렇죠. 네. 이건 먼저 맞는 매가 100% 나을 것 같아요. 살짝 고민을 해보면, 저희들이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는 창이라는 예술가들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여성 기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협동조합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임대의 고민을 덜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자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건물 매입의 아까 말씀하신 80% 정도까지 융자가 되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고 도시재생 지역 안에 있어야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처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역 안에 이 사회적 기업이나 우리가 시민들의 일부 공동체가 사회적 협동조합화하고 사회적 그룹화하고 공공자산, 그러니까 시민자산화를 꿈꾸고 그리고 그 문화공간의 시민자산화를 꿈꾸고 준비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공론화하고 화두를 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융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 자산화할 수 있는 과정들을 형성하지 않을까. 앞에서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해외 사례들처럼 그렇게 자산화할 수 있는 시민들의 그룹,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준비하는 것들 첫 번째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굉장히 좀 구멍이 나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은 그때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아닐까. 법적인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것들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난관들을 거쳐가야 되는데 정확한 목적성 없이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론화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화하는 작업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만드시죠. 예.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온 토론자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도의 이제 특수성을 봤을 때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유형을 좀 분류해보는 작업들, 예를 들면 활용에 대한 유형일 수도 있고요. 지역에 대한 유형일 수도 있고, 이제 활성화 구역 안에 있다든지, 밖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이제 전수조사와 유형 분류 작업이 1차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플레이어들을 조금 양성하고 같이 논의하는 작업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동구에서 활동하다 지금 거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단체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청년단체들도 많이 있고, 단체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 유형이 분류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형 분류에서는 이제 소유자의 의도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겠죠. 싸게 임대를 해주려고 하더라라든지,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주려고 하더라라든지, 아니면 팔려고 하더라. 그런 것들도 하나의 유형이니까. 그러면 이제 또 뭔가 공간에서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 플레이어들과 매칭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의 자체적인 운영을 두 번째 단계로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자체적으로 우리 공공이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것.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내공이 있는 전원센터에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조선소도 있을 수 있고, 한 2년 전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창고들이 굉장히 많고, 문명일기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를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전담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재생센터와 법제도를 알고 있는 도시센터와 문화재생센터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문화공간을 활용한다라는 그것을 이제 민간 주체에만 놓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분의 이제, 팀장급이 이렇게 전담반을 둬서 그 부분을, 해결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좀 많은, 단기적으로는, 제도적인 부분은 되게 이제 센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매개 역할을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영도구에 계신 분들에게 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도구 공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래길로 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문화별축기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대선제분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영도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영등포구에 있는 이제 민간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대선제분 이제 공간을 민간주도로 A 블럭과 B 블럭은 개발을 하고 C 블럭은 서울시에 이제 영구 임대를 주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간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제 민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벤치마킹해서 이제 그런 민간에서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문화적인 뜻을 가지고 이 공간이 쓰임을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80% 정도 뭐 개발을 하겠지만 영리를 위해서 20% 정도는 그렇게 이제 공공을 위해서 쓰려는 마음을 가진 어떤 이제 소유주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러려면 대선제분이라든가 이런 어쨌든 다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해결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벤치마킹해서 2024년에는 영도구에 한 10곳 정도의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센터가 하실 거죠? 네. 하시는 걸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이광진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한데, 제가 이게 목포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센터장 역할을 한 지도 이제 한 2년, 한 4, 5개월쯤 돼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더라고요. 뭔가, 지역에, 이렇게 사실 잠깐 들르듯 와서,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제안하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와서 툭툭툭 던지고 가는 게 지역한테는 사실 그렇게만 이렇게 플러스 요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단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고요. 정말 제대로 뭔가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정말 같이 고민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일단은 있고요. 일반적인 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목포에서도 특히 이제 뭐 저희 관심 분야나 어떤 나름의 미션이 그런 거에 좀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초반에 저희가 유휴 공간들이 되게 많은 원도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짰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안 쓰시고 세도 안 주시려고 하거든요. 세 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귀찮아지고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요즘은 또 법이 또 건물주 우위보다는 세입자분들 권리 보장을 많이 해두다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세요. 세 주는 거 시작을 안 하셔서 비어있는 채로 두느니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때가 언제가 되든 원하실 때 비워줄 테니 공간을 좀 활용하자고 하면서 빈집들을 저희 표현상으로는 이제 기부를 받는 단계를 아예 둔 거죠. 그래서 한 10여 채가 왔었고 지금은 한 4-5채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센터가 아니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초기에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기부받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건 다 컨텐츠하고 다 연계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중단기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사용의 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는 거죠. 장기 임대를 하든 장기로 관리 위탁을 해주든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진짜
세를 내는 거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빈집을 아기자기하게 활용하던 분들은 그 공간을 쓰기가 지금 이제 역량상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역량이 또 지역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화처럼 건맹처럼 자산화간다? 이거는 진짜 더 리스크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체들이 또 같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주체 성장과 공간의 활용의 요건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의 지금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것들. 아까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은 우리가 해외 사례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도 관심 있게 많이들 오셨으니까 그래 임시적 활용과 중장기적 활용과 장기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이런 시도들을 앞으로 해간다고 했을 때 행정은 의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같이 고민하시면서 제도적으로 그걸 갖춰가시는 거죠.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플랜을 짜면 훨씬 더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변화를 해주신다고 하면 현장은 너무 수월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로드맵들을 좀 잘 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자꾸 정책적으로 그 현장에서 조금씩 나오니까 또 저희는 특성상 드라이브를 확 걸어요. 허브 쪽도 그렇지만 행안부의 지역사산화도 그렇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정형화된다는 거죠. 예. 딱 요 룰에만 맞추면 되는 걸로 되니까 우리는 뭐 한 10% 20%만 모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돼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자산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의 자기 자본을 넣느냐가 그 자산화의 성공 가능성 리스크를 줄이는데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한 10%만 모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에 투자해보고 지역에 출자해보고 내 지분을 지역에 이렇게 가져보는 경험들을 정책의 목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좀 하셔야 돼요. 작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자산할 때 부산의 영도는 자산을 시도하는데 40~50%는 넣고 들어간다. 여기는 다른 데처럼 그러지 않는다. 뭐 이런 문화들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경험들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아주 삼삼삼씩 꼭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민 그룹을 지금부터 만들어 간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법적 제도적인 내용들을 장기 플랜으로 짜야 된다. 의원들이나 같이 만나면서 플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우리 김재승 팀장님께서는 지금도 전수조사를 하고 또 조사가 되면은 플레이어들과의 그 양성들이나 결합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광준 센터장님도 이 뜻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전담반, 아까 공론의 장, 플레이어 양성, 전담반의 구성 이런 게 좀 결을 다 같이 하는 단기 중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호 센터장님께서는 빈집 기부들을 했던 것을 연계해서 관리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이 내용의 이제 컨텐츠에 대한 연계, 예.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자기 지분들을 여기에 투자하는 건가가 실제로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에 관련된 좀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글을 써주셔가지고, 송준학 선생님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실질적인 공정, 공익의 공공석 확보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간 주도 공간 운영 활성화가 결국은 다른 주제였던 공공성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공정의 의미의 공공성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법적인 절차나 매뉴얼 같은 형식적인 공정성을 갖추어서라도 여러 의견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공정의 의미의 공공성과 관련돼서 질문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네요. 제가 아까 표현한 부분들은 공정한
그 공정적 측면에서의 공공성.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모두가 누구나가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에서 두 번째 공짜, 무리 공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본에서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몇몇 그룹들에 의해서 그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활동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정적 측면이 그 일부의 시민단체나 시민그룹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공공적인 것들을 다 하거나 내지는 문화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다 공익적인 공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구조, 그런 구조가 공정적 측면의 공익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포럼의 시작을 조금 제공해 주신 우리 부산일보의 오구마 기자님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기자는 사실 기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오늘 하여튼 사실은 제가 그 센터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거는 이제 거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 국제사진전 이런 거 할 때도 보고 그랬는데 공간이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에서도 이제 무용단 공연도 예정돼 있어서 그때 이제 서울 쪽에서 예경 이런 쪽에서 심사 내려오는 중간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여기 공간 정말 좋죠. 이랬는데 이제 그 무용단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기자님 공간이 없어졌다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당장 원래 지금 이번 주 오는 다음 주에 공연을 다른 곳에서 하시거든요. 결국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공간을 조금 이렇게 아는 공간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칼럼 같은데 몇 번 썼었으니까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웠고 저희가 좀 답을 찾고 싶어서 사실은 센터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데 포럼을 이렇게 하신다 해서 저도 나름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쉽게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기자니까 행정이나 좀 시의회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정말 이렇게 부산이 가진 이렇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들이 참 좋은 공간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아까 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자산화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기가 언제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신다 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공공이 다 모든 것, 그러니까 행정에서 모든 것을 공적인 다 시민 자산의 형태라든 공적인 형태를 하겠다 해서 세금을 넣어서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만 최대한 살 수 있는 부분만큼은 사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 쪽에서 좀 답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이제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어봐도 특별히 아직 현재로서는 큰 답이 없는 상태인 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께서도 들어와서 보고 계시다 하니까 좀 조례 같은 것들을 빨리 좀 마련을 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놓쳐버리는 공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좀 이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공간들을 보면서 그때 그 공간 참 좋았는데라고 과거의 이야기로 회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좀 바람이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변화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기사로 취재를 해서 또 저희가 소개를 하면 또 실제 바뀔 수 있고 바꿔갈 수 있는 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자리 좀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되고 기사로 다음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감 겸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저희 포럼이었고요. 2시간 동안 어려우면서도 알찬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한 가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소소하거나 큰 해결 사례를 가져왔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홍대 사례, 뭐 사례 해서 내가 각 전략들이 다양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런 시민자산하든 공간 문제들을 고민하시는 주민분들과 함께 스터디 해 나가는 활동들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고민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꾸준히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영도문화도시 연결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